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2022년에 나온 탈북민의 파산 및 면책에 관하여라는 보고서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오셔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특히 이제 빚 문제 때문에 결국 파산이나 면책 신청까지 하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담고 있어요. 오늘은 이 보고서 속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마주하시는 어떤 독특한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그 배경은 뭔지 좀 생생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요. 단순히 파산 신청 건수가 몇 건이다 이런 걸 넘어서 왜 탈북민들이 좀 더 채무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 어떤 구조적인 이유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좀 낯설 수 있고 또 정착 초기에 뭐 브로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일자리가 좀 불안정하다거나 또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 정말 여러 문제가 이렇게 얽혀 있는 거군요. 그럼 보고서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사례를 보면 2000X년대 초반에 한국에 오신 분 이야기인데요. 정착 지원금을 받으셨는데, 지인의 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가 그 1136만 원 전액을 다 잃으셨다고 해요. 아, 전액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으로 2천만 원을 대출받고 또 생활비 때문에 추가 대출까지 받았는데 수입이 좀 일정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상환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사건 번호는 저희가 익명으로 처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정착 초기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금융 정보 같은 걸 얻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 맞물리면 정착 지원금처럼 정말 소중한 초기 자본이 오히려 고위험 투자의 종잣돈이 되어버리는 좀 비극적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종잣돈이 오히려. 그렇죠.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그런 금융 환경에서 충분한 정보 없이 좀 섣부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시는 거죠. 참 안타까운 패턴이네요, 정말. 이런 금융 이해 부족 말고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다음 사례는 좀 다른 측면, 그러니까 건강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2000X년에 입국하셔서 가족분들이랑 같이 그 익명 처리된 무역회사 555 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세워서 운영하셨던 분이래요. 네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이렇게 잘 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시는 등 그 정신건강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아무래도 사업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고 결국은 사업 실패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사업 관련 채무랑 개인 채무 이걸 다 합쳐서 약 1억 8천만 원 그 정도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 역시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 있고요. 와, 1억 8천. 액수가 한당하네요. 이게 단순히 뭐 의지가 약해서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건강이 안 좋아진 게 바로 사업 실패라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냥 직결된 경우군요. 혹시 보고서에 이 건강 문제랑 또 한국의 사업 환경이 좀 익숙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좀 상호작용했는지 그런 내용도 좀 있었나요? 네네. 그런 점들이 좀 시사됩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으셨을 트라우마나 정착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이게 또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또 뭐 복잡한 사업 관련 규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치열한 시장 경쟁 같은 이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통이랑 또 구조적인 장벽이 함께 작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어려움 말고도 또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2010X년대에 입국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 브로커 비용으로 약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된 경우입니다. 브로커 비용? 네. 네, 정착지원금이랑 대출로 일단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일용직 같은 걸로 버시는 수입이 아무래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빚을 갚아나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이 사례가 바로 탈북 브로커 비용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가족을 데려오려면 사실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좀 비공식적이고 때로는 너무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착 초기부터 아주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죠. 한국 사회의 경제 시스템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미 큰 빚을 지고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인 셈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정착 초기에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것, 또 금융 지식 자체가 부족한 것, 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브로커 비용 문제, 또 건강 문제, 불안정한 고용,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탈북민들의 채무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고서 속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파산이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어떤 복잡한 실타래를 좀 풀어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 또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브로커 비용까지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얽혀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 사례들은요, 그냥 단순한 금융 통계 숫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는 한 개인, 한 사람의 깊은 고뇌와 어려움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취약성이 뭔지 이걸 좀 섬세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 또 포용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파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법적 구제 절차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탈북민들이 이런 재정적인 위기에 빠지기 전에 그분들이 가진 어떤 독특한 취약점들을 미리 좀 살피고 완충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정망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 번쯤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